예, 이제 어떻게 한번 지금 주식에 투자도 그런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2부입니다. 1부에서 제가 한번 숙제를 내줬죠. 풀어보셨나요? 제가 바로 넘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아마 수익 내기 힘들 거예요. 제 2부까지 강의돼. 마시멜로의 법칙이에요, 일종의. 인내력이 없는 분들은 안 돼. 어차피 이거 머리에 이걸 알아도. 1부에서 바로 2부로 그냥 인내력이 없어요. 마시멜로 법칙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제가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한번 자기가 풀어본 분들은 인내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데 1부에서 바로 이 2부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강의를 싫어요. 하루 늦게 좀 올려달라고요. 그럴까요? 그러면 하루 늦게 올릴까? 저는 저건데. 이것도 자기가 자신을 갖다가 이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바로 1부 올리고 2부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리는 거. 제가 나중에 이거 올려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마시멜로 법칙에 자기가 걸려 들었는지 안 걸려 들었는지 스스로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1부에서 제가 그거를 좀 숙제를 풀고 하라는데 바로 2부로 그냥 강의를 그냥 바로 플레이 시킨 분들은 수익 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은. 왜? 어차피 그 사람들 인내력이나 이런 게 지금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가르쳐줘도 그거 지키지도 못해. 그런 부분들은. 이거로 하는 것보다 이거 낫구나. 여기 주의봉이 하나 필요하네. 이거였구나. 자, 먼저 이제 이게 정답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입니다.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지. 어떤 타이밍에 주식 투자 시장에 들어가야지.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경제 시간에 다들 배우죠? 경제의 선행 지수에 보면 이게 경제 기본적으로 다들 그걸 먼저 배웠죠? 먼저 경제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요. 호황이 됐다가 불황이 됐다가.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냥 사이클을 이뤄요. 호황과 불황.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안 움직여요.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해요. 마치 음과 양처럼 움직여요. 이게 호황. 파란색으로 할까? 불황. 그러면 얘를 갖다 파란색, 초록색 다시 해야겠다. 검정색을. 자, 경제는 제가 먼저 사리가 강의만 하면 이렇게 사리가 걸리죠? 이게 규칙적으로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여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좋게 한 거죠. 자, 먼저 경제는 호황과 호황.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상식만 있는 분들은 항상 호황만 오진 않고 항상 불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호황 불황 하다가 나중에 공황 상태로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공황이 초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불황인 줄 알았는데 공황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감안하고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초록이 아니라 파란색이로 했구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렌즈가 잘 잡죠. 이게 경기는 기본적으로 불황과 호황과 불황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가요.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호황과 불황을 하다 갑자기 고황으로 빠지기도 해요. 이제 그걸 판단을 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지금이 고황의 초입 상태에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요? 네, 기본적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값이 똥값으로 떨어지겠죠. 호황일 때 주식값이 금값으로 오겠죠. 자, 똥값으로 주식값이 언제 사야 하냐? 똥값이었을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죠. 그럼 주식값이 금값일 때 팔아야 돼요. 자, 최고 비쌀 때. 그럼 그게 호황입니다. 호황일 때는 주식값이 금값이 돼요. 왜? 다 장사도 잘 되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니까, 수익도 많이 나니까. 불황일 때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당연히 주식값이 굉장히 싸요. 똥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똥값에 사서 금값에 팔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간단해요. 불황일 때 주식 이 시기에 사서 호황일 때, 대등은 초호황이면 좋죠. 호황일 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불황이 오죠. 불황 때 다시 사서 호황일 때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거 누가 모르는 인간이 어딨어? 하고 이제 이런 말들 겁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 한 20, 30년 지켜보면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가면서 온 걸 우리가 다 이게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도 반복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불황과 호황이 돼요. 그럼 간단해요. 불황 때가 싸. 그럼 불황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때 대부분의 좀 회사가 이게 쉽게 말하면 경쟁력있는 회사가 다 이때 다 도산을 해요. 그럼 호황 때 사들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경쟁력있는 회사에서 호황 때 사들였다가 불황 때 얘네들이 다 망해버려. 자, 어떻게 될까? 주식이 휴지조각까지 이제 상장 폐지에 휴지조각 되는 상황이 이제 몰리게 되겠죠. 이때 사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럼 불황 때 이걸 지켜보면 대부분 불황 때가 되면 이게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다 보여요. 그냥 적자를 몇 년 적자를 내다가 도산을 해버려요. 대부분.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봐요. 어떤 회사들이 도산을 하는지. 그 도산을 할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 예를 들면 그 산업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러면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10개의 회사가 경쟁 회사가 있었는데 한 2-3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살아남고 나머지 7채의 업체가 다 도산을 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도산해. 왜 그냐면 우리가 눈에 적었냐면 보통 상장된 회사들이 다 그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지. 그런 이게 경쟁력이 낮은 회사들은 아예 상장도 안 시켜줘. 걔네들은. 그럼 비상장 회사들이 대부분이 그럼 걔네들은 이제 유가 시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산했는지 안 되는지 우리 투자자는 몰라. 근데 비상장 회사들이 많이 도산을 해요. 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에서 10개 회사가 있었어. 그 중에 상장 회사가 한 4개 정도? 한 4개 정도가 상장 회사에 들어가 있고 6개 정도는 이제 상장이 안 된 회사야. 그럼 대부분 이런 큰 그 불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약한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 회사들이야. 그럼 이런 회사들이 먼저 도산을 해요. 그럼 상장된 회사 중에도 상폐가 되고 도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이나 그쪽에서 보통 2개 내지 3개 회사는 살아남아요. 그럼 나중에 3개 회사가 이제 다시 호황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시장을 그 3개 회사가 이제 파이를 잘라먹듯이 날라먹어요. 보통 이게 1등에서 3등의 법칙이 있어요. 3등까지는 살아남고 연명을 하고 1등이 대부분이 독식을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법칙이 7대 2대 1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보통 이런 한번 싹 이게 죽잖아요. 이 낙한 회사들이. 그럼 살아남은 최고 이제 강한 회사가 1번짜리 회사가 독점 회사로 와요. 그게 예전에 요즘도 그게 통한적인데 그게 7대 2대 1의 법칙이에요. 그 산업의 최고 1등이 70%의 시장을 먹고 2등이 20%의 시장을 먹고 3등이 나머지 이제 10% 시장을 이제 먹는 게 법칙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검색 사이트가 그죠? 예전에 검색 사이트가 겁나게 많았어요. 닷컴 회사들. 자, 지금 보세요.
검색 사이트를 누가 다 먹고 있나요? 대한민국 저기 키워드 검색 시장을 갖다가 네이버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의 80% 정도를 먹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독점이에요. 그냥 검색 키워드 광고 시장을 거의 80% 갖고 먹고 있어요. 그럼 저기 20%, 약 20%가 넘는 걸 누가 나눠 먹냐? 네, 다음 카카오고 구글이랑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나머지가 그 20%를 그걸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시장이 재편되면 독과점 회사게 되면 1등이 시장의 70%를 먹고 2등이 20%를 먹고 3등이 약 10% 정도를 먹는 게 이게 저기 예전에 그게 법칙이 벌어요. 근데 그게 거의 그게 비슷하게 일어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장이 재편이 됐을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그 70%를 먹는 독과점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내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호황과 불황입니다. 보통 불황에 빠지면 그 산업의 대부분의 약한 회사는 다 도산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1등을 이렇게 자리 잡고 안전하게 있던 회사들이 시장을 대부분 다 독식을 해요. 언제? 호황이 됐을 때. 거의 반 이상을 한 회사가 독점을 해요. 거의 과반수를. 대부분 시장의 법칙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여기 딱 보여요. 불황이 되면 이게 딱 이게 버티는 회사들이 있어.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호황이 되잖아요. 그 시장을 거의 70% 가까이 먹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제가 중고차 장사했잖아요. 자동차 시장을 지금 70%를 누가 먹냐? 현대, 기아가 같은 회사예요. 현대하고 기아가 다른 회사가 아니라 같은 회사예요. 현대, 기아차가 70% 거의 80% 가까이를 갖다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길에 돌아다니는 차들 거의 70%가 현대, 기아차예요. 그 나머지 이제 저기 한 20 몇 프로 정도를 20 몇 프로 정도를 나머지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나눠 먹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다들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지만 다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산업에서 이제 다 죽어 잡아가는 회사들이 있고 나중에 이게 잘 됐을 때 잘 버티는 회사들이 쉽게 말하면 워렌 버핏이 말한 그 저기 밀물이 빠졌을 때 어떤 회사는 수영장에서 물이 이게 썰물을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다 이게 물에 이게 몸에 가려가지고 장비가 뭔지 모르는데 딱 썰물 싹 빠지니까 이 불황일 때 빨개복 쓴 사람도 있고 수영복 입은 사람도 있고 잠수함 장비를 갖다가 이게 다 입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물이 찼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물이 쭉 빠지니까 기다려. 그러면 빨개복을 쓴 회사들은 바로 도산을 해요. 그러면 수영복 입는 사람들은 도산할 수도 있고 도산하더라도 거의 경영 위기를 크게 겪어요. 근데 잠수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 시기를 잘 버텨내요. 오히려 그 시기를 갖다가 기회로 삼아요. 잠수복을 입은 회사들의 특징은. 그래서 이런 다른 일을 주워가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헐값에 매입을 해요. 그 회사들을 갖다가 흡수 합병을 한다고. 헐값에 흡수 합병을 해버려요. 보통 불황기 때. 그러면 딱 구분이 되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미래에 이제 나중에 호황이 됐을 때 그 산업에 거의 독과점 회사로 떠오를 회사가 그때 보면 준비가 된 회사들이에요. 이 불황을 갖다가. 그럼 나중에 이게 다른 회사들 헐값에 인수를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게. 그럼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 돼요. 간단하죠. 종목까지도 설명해버렸네. 그러면 이 불황과 호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호황보다도 우리가 파는 것보다도 일단 사는 것에 먼저 해야 돼요. 불황이라는 점이 어딘지를 그거는 귀신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 몰라. 그게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명언이 있는데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이게 발바닥이고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어깨인지 어디가 여기 상투인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몰라. 근데 그게 어딘지.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밍. 자, 여기서
불황과 호황인데, 근데 이런 말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칼날이 어딘가 꽂혀. 그때 잡으라는데, 근데 꽂히는 지점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말은 있어.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떨어질 때 확 떨어져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땅바닥에 딱 꽂혀야 돼. 근데 꽂힌 줄 알았더니 얘가 이게 또 뚫고 이게 지하로 떨어지네요. 이게 어디가 땅바닥인지는 몰라요. 네. 불황의 그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사야 할 시기를.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이에요. 하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고요. 제 이 강의가 나가면 이게 이 시장에 영향을 이제 이렇게 정보가 이제 많이 퍼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이게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만 이 방법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 차트를 할게요. 이제 옛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는 보면 이렇게 갔다가 쫙 올라갔죠. 이게 코로나 시기에요. 코로나 때 이렇게 됐죠. 그냥 V자 반등을 해버렸죠.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미리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망이라는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망. 어떤 거를, 네, 그 때를 기다린다. 그 옛날에 그 독후가와 ES 넣는 말 있죠.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네, 맞는 말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관망을 계속 여러분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우. 와. 그러면 이게 타이밍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관망을 해요. 그러면 불황의 그 칼날이 딱 떨어졌는데 이게 칼날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 바닥에서 사면 좋지.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몰라. 근데 그 대략적인 바닥을 약간 이게 암시할 수 있는 그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지수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주가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부동산 지수예요. 그 주가 지수만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참고적으로 명동 시장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경제학자들 얘기 필요 없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자, 우리가 그냥 이거 안 쓰고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모든 경기가 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모든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갑니다. 그럼 호황과 불황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시기 어느 정도 텀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그 다음에 꺾여요. 자, 이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닥을 깁니다. 주가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요즘은 좀 약간 이상하게 흐르죠. 부동산 시장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게 내가 봐도 이상해. 보통 이렇게 가요. 땅. 이거 초록색을 이걸 땅인가? 요게 땅. 요게 땅. 요게 이게 부동산 지수. 이거로 할까? 한번 그려줄까요?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가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빨간색이 주가 지수.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거로. 그러면 부동산 지수도 같이 가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부동산. 항상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다분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미 명동주에서는 이게 주식 시장에 들어갈 때 이거를 보고 들어와요. 명동의 큰 손들은. 언제? 주식의 시장이 이미 호황일 때 떠나요. 다 명동 큰 손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불황이 다시 하겠죠. 불황이 되면 지금 빨간색이 주가예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 적어달라고요? 빨간색이 코스피.
이 검정색이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는 예전에 다 배웠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글씨를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보이시나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이 호황일 때 좋다가 어떻게 불황일 때는 이제 저기 쑥 떨어져요. 추락하는 저기 비행기처럼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불황의 시기를 쭉 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올라가 이제 호황에. 근데 이게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안 올라가죠. 이게 얘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게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그러면 선행지수에서 우리가 보면 먼저 코스피 코스닥에 한번 주가는 이 올라갔다 내렸다 가지고 이게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 다 또 떨어졌다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막 이게 그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안 가요. 부동산은 한번 나가면 쑥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가요. 부동산 경기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부동산이 살살살살 이제 이게 불이 이제 밑에 붙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살살살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스무트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이게 살짝 이제 경기가 좀 살짝 스스스 올라가요. 부동산 경기 지수가. 네. 그러면 부동산 경기 지수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이 타이밍이 이때 이제 보통 이제 큰 손들이 들어와요. 부동산 경기 지수가 이제 좋아진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주식을 투자할 시기,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보통 올라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쑥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이 좋아지는 그 기미가 보이잖아요. 주식은 어지간해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와요. 대부분이. 보통 왜냐면 주가가 먼저 그 선행 지수를 먼저 호황이 되면 선행 지수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살아나요. 그럼 부동산이 살아나는 징조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미 바닥을 한번 기고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그럼 이때가 최고 주식을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이게 보통 명동시장에서는 이게 그냥 기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보통 명동에서 큰 손들이 언제 이게 들어오냐?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주가가 이게 뚝 떨어졌다 올라가도 안 들어와요. 언제 올라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들어와요. 주식시장에. 그럼 그때는 어지간해서 밀리지가 않아요. 너무 기초적이에요. 다 고등학교 때 배웠고. 경기는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부동산이 늦게 반응을 해요.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이미 부동산이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바닥을 기고 있다가 약간 살짝 올라가는 그 시기예요, 보통이. 그럼 그때 그 시기에 그 흐름을 타고 그냥 들어간다는데 이게 시기, 타이밍에 대한 관망입니다. 이게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시기에 대한 관망?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게. 여기 썼구나, 이미. 이제 관망을 해요. 언제 해야 할지를, 시기를. 이게 타이밍이에요. 최고, 이보다 더 수익 내기 좋은 타이밍은 없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큰 손들은 주식에 투자할 때 이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언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이제 시기한 부동산 경기에 봄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불라고 할 때가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요. 명동의 큰 손들은. 그럼 이때 들어오면 어지간해서는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못 봐요. 아무거나 사놔도 손실이 거의 안 나요. 여러 개 골고루 사놓으면. 이게 타이밍입니다. 첫째 바람. 여기서 2부를 한번 끊기 나왔겠죠. 자,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언젠다? 네.
이게 끝없이 이게 떨어집니다. 그게 언제까지 떨어지면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부동산하고 이게 자산 같은 게 한번 붕괴가 됐다가 딱 쭉 떨어지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가 와요. 네, 그때 부동산에 이게 저기 뭐냐 시장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났고 하는 그때가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때는 보통 주식 시장에 아무도 제 관심을 안 가져요. 주식 시장에 그냥 이제 겨울바람이 휑 하고 불 때, 시베리아 바람이 휑 불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타날 때, 이 시기는 보통. 그럼 그때 큰 손들이 들어와요. 명동에 큰 손들이. 자, 여기서 이번 시간은 명동에 있는 큰 손들이 그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한번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경기 지수가 이게 봄바람이 불 때 선행 지수가 이제 이게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식 시장에 이제 막 이제 가파르게 오르기 직전이에요. 이게 타이밍입니다. 자, 주식 시장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도 이게 대충 보면 뉴스만 봐도 요즘 부동산 경기 지수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때 주식 시장을 그때 이제 그걸 보면 알아요. 뉴스만 봐도 이제 이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아 요즘 좀 약간 봄바람이 붑니다 하고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럼 그때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2부를 갖다가 코스 이게 관망에 대해서 한번 그 시기에 대한 타이밍 관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